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미국 대선 읽어주는 남자 성선재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지난 3월 5일 날 바로 슈퍼 튜스데이라고 하죠. 슈퍼 화요일에 미국에서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경선을 실시했는데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 선거 절차가 1년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계속 거쳐서 각 주별로 경선을 하면서 축제를 거쳐서 이번 7월과 8월에 미국의 미러키와 시카고에서 각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선출 절차를 밟고 그리고 11월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3월 5일에 사실상의 후보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어제죠. 7일 날 바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연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관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미국에서의 국정연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통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내 전임자라고 하는 표현을 13번을 써가면서 국정연설 68분 내내 트럼프를 맹비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초조함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정연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첫 번째는요. 자신의 나이, 즉 고령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면한 이슈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늙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고령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와 분노, 복수와 심판을 가장 낡은 생각들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미국을 후퇴시킬 고루한 생각으로는 미국을 이끌 수 없다라고 하며 본인에게 제기된 고령 리스크를 역용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 했던 말 바로 나는 여러분의 복수이자 응징이라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아마도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국의 국정연설에서는 굉장히 품위 있는 단어들, 격조 있는 단어들로 우회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우회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제가 YTN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품격으로의 회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도대체 바이든은 뭐 때문에 이겼을까?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통합을 선택했다. 그리고 또한 품격으로의 회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었다면 아마 다른 태도를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로 다시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품격이고 격조고 예의고 없다. 그냥 막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첫 4년 임기에 자신의 국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 성과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정 방향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논란적인 부분들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죠. 이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두 개의 전쟁이 현재 시작되고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더 커진 문제가죠. 미국 국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 등 대선 쟁점들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나 맹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면 기정사실화됩니다.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과의 선거에서부터 미국에서 가장 유행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었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런 부분도 바이든은 사실은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방위비를 더 이상 분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푸틴으로 하여금 나토를 공격하도록 격려하겠다, 내지는 용인하겠다. 아니, 과연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나토의 존재 의미가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인데, 돈을 안 내면 러시아로부터 자, 나토 가서 찝쩍거리고 니네가 침공해,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 과연 이것이 미국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소린가? 유럽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미국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세금으로 유럽을 지켜주느냐? 왜 우리의 세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키느냐? 이것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것을 미국인의 속내를 트럼프가 정확하게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중 관계를 두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인도, 호주, 일본 등과 또 우리나라와 굉장히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라든지 쿼드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안보 동맹체를 만들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더욱더 강해졌고 아시아 국가와 미국은 더욱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봐라, 그런 식의 외교 정책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왜? 각국의 외교는 각자 도생이 기본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해서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백인 서민층이 굉장히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백인 서민층을 넘어서서요, 백인 중산층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우리가 참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이든 대통령하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을 가담했느니, 반란을 조종했느니 법원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 슈퍼 튜스데이, 경선하기 하루 전날 미국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결국 판단할 문제이다, 즉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자격은 확실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태권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총기 난사 문제 등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처럼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과연 미국 전직 대통령이었는가, 그리고 현재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미국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요, 과거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나치즘 수준의 발언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정계 은퇴하라고 했겠죠. 후보 사퇴감이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보다 더한 발언도 지금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이 되고 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이 약 3,000km 정도 됩니다. 그 3,000km에 장벽을 쌓겠다고 해서 장벽을 쌓다가 4년 임기가 끝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쌓는 것이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장벽을 철거하고 있었는데 그 장벽이 다시 쌓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표현을 했죠. 바로 사이코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누구를 사이코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사이코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최악의 국정연설이며 바이든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하고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또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반대 의견들을 표시했는데요. 푸틴은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은 시험관 시술 보장 등 여성을 돕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국정 연설에 이어서 공화당이 대응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 바로 정치적 관행이자 선진국의 정치 전통입니다.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상대당의 원내 대표나 아니면 상대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너희도 말할 기회를 주겠다 해서 대응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력 리스크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공화당은 2022년 당선된 공화당의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인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을 반박 연설자로 내세웠습니다. 브릿 상원의원은 국정연설에 대해서 내 나이보다 오래 정치를 한 직업 정치인의 연기라고 말하면서 자유세계는 안절부절하고 쪼그라든 지도자보다 더 나은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마지막에 바이든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과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재선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조롱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 탑승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장면 등을 편집한 광고를 미국 전역에 내보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굉장히 흙탕물에서 진흙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여행을 해보시기로 하고요. 오늘 재미있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